사건으로 연예계 파문을 일으킨 위기의 두 스타. 연일 포털 사이트 메인 기사와 검색창을 점령한 이들에 대한 궁금증 폭발. 가장 이슈되는 사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박시우 고용욱 사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시우가 피해자 같아. 박시우가 피해자 같아요. 와, 피해자 같다. 어떤 이유에서요? 꽃뱀이잖아요. 박시우 씨 같은 경우는 동정론도 좀 읽고 있는데. 뭐 사기를 치려고 했었어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쁜 행동을 한 거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서. 궁금타가 집중 분석한 박시우와 고영욱에 대한 궁금증 완결판 지금 공개합니다. 여긴 어디야? 뭐하는데요? 왜 거기 아니에요 거기? 연예인들 스캔들 같은 거 터지면 제일 먼저 보도하는데? 한물 같은 기회네. 빨리 들어갑시다. 내가 궁금한 게 내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물어보기 쉽게 너무 많은데 다 물어봐도 되나?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디스패치 김미경 기자입니다. 저희가 박시우 씨 진행사항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달 2월 15일에 A씨가 박시우 씨를 강간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쪽의 주장은 술자리를 함께하고 박시우 씨의 집에 갔는데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2차례 관계가 이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고영욱 씨도 비슷한 사건에 좀 연루가 돼서 지난해 봄에 이제 한 여성을 강간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제 용산구치소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었죠. 처음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여성이 먼저 고소를 한 게 아니라 학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해가지고 인지수사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이제 비슷한 피해 여성 2명이 추가로 고소를 했죠. 딱 이제 3개로 드러났고 상습적으로 미성년자 성추행한 게 아니냐라고 쳐졌었는데 나중에 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취하를 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고 화제의 중심이었던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검찰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무혐의로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더해지면서 과거사까지 함께 묶여가지고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범죄 논란에 휩싸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두 사람. 놀랍게도 이 두 사람에겐 평행 이론이 성립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시우, 고영욱 인생 평행 이론. 2005년 1월 드라마 쾌골 춘향으로 데뷔한 박시우. 10여 년 가까운 무명 생활 끝에 드라마 역전의 여왕, 검사 프린세스, 공주의 남자를 통해 왕자님 이미지로 인기몰이를 시작. 청담동 앨리스의 깨방정 매력남 장티엘 샤 회장 역할로 대박을 터뜨리며 최고의 남자 배우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자마자 이미지 급추락한 박시우. 그리고 1994년 7월 룰라 1집 앨범 100일째 만남으로 데뷔한 고영욱. 90년대 추억의 스타에서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으로 인생 역전, 제2의 전성기를 맞았나 싶더니 미성년자 강간 및 성추행 혐의로 애써 세운 공든탑이 무너지며 더 큰 마음 고생을 하게 된 비운의 스타. 이 두 사람에겐 40일 평행 이론이 성립한다는 사실.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의 종영일 1월 27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날짜 2월 18일,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의 종영일 3월 29일,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으로 경찰에 소환된 날짜 5월 8일. 두 사람 모두 프로그램이 종영한 지 40일도 안 돼 이미지가 급추락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사건 전 얼굴에서 광난다, 광나, 물광 피부를 자랑하던 박시우. 살인 미소의 느긋한 표정은 안드로메다로 사라지고 한 며칠 사이에 다크서클은 턱까지 내려온 푸석한 얼굴. 고영욱 역시 사건 전엔 예능 대세답게 유행어인 를 연발하며 웃음 폭탄을 투척하더니 거름망의 웃음기자는 진지하다 못해 어두운 표정으로 급변했다. 이것이 바로 박시우와 고영욱의 평행 이론, 그 서막의 시작이다. 박시우, 고영욱 인생 평행 이론 숫자 1. 10개월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은 고영욱의 옷차림은 블랙스트의 흰색 와이셔츠. 박시우 역시 짙은 네이비색의 스스로 노타이에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만 푼 모습도 똑같고, 더욱 놀라운 건 마치 같은 코디가 입혀준 듯 두 버튼 재킷에 단추 하나만 잠근 모습 역시 일치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와이셔츠에 단추 하나를 푸르고 두 버튼 재킷에 단추 하나를 잠근 모습으로 이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숫자 코드 1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들의 심리 상태와 상통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고개를 25도 각도로 숙이고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이 박시우의 부분 가발 논란.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는 궁금타. 사실 확인을 위해 MC 장훈이 나섰다. 가발 회사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2년 정도 하고 있고요. 예. 네. 좀 보시면 네. 그 누가 가발을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네. 대해서 판단을 거의 100% 하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문제가 됐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럴 유지가 있어 보여요. 가마가 조금 더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경계가 지면서 지금 컬러톤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진만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냥 서 있는 모습으로 보면 괜찮은데 고개 숙인 사진에서는 약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유독 그렇네요. 만약에 가발이라고 한다면 탈모 때문만은 아니고요. 모발 볼륨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타피스 같은 거를 착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타일 때문에 예. 착용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좀 머리가 짧으셨는데 갑자기 좀 길어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드라마 봤을 때는 네. 좀 짧은 리젠트 스타일로 하셨고 지금은 머리가 차분하면서 좀 긴 댄디 스타일이거든요. 만약에 가발을 착용하셨다면 법원도 가셔야 되고 하시기 때문에 좀 정숙한 이미지를 위해서 길게 스타일을 연출하고자 착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100% 확실히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그건 본인만 아시는 거니까요. 그건 본인만 아시는 거니까요. 네. 혹시 갖고 계신 가발 중에 이런 비슷한 종류의 가발이 있나요? 네. 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요 착용샷을 한번 제가 네. 제가 그 각도로 한번 해볼게요, 인사를. 가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가발인지 아닌지는 박시우 본인만 아는 걸로. 박시우 고영욱 평행이론 10시간과 2주. 서울 지역 경찰서 표준 조사 시간이라도 정해져 있는 걸까? 아니면 경찰들이 짝이라도 한 걸까? 박시우와 고영욱은 조사 시간도 일치한다. 9시간도 11시간도 아닌 딱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결과 발표까지 2주 꼬박 14일간을 기다렸다는 말씀. 그 고영욱 씨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상습성이거든요. 앞에 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조차 망설일 정도로 재판에서 이길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였고 사건이 하나 더 더해지긴 했지만 차 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만 좀 고영욱 씨가 가장 불리한 부분은 유사한 사건이 4개나 된다는 부분. 만약에 고영욱 씨가 패소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상습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자팔찌도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재 상황은 뭐 과연 유무죄가 어떻게 될지도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판결 결과를 본 다음에 이제 전자팔찌 여부는 따져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검찰에서 전자팔찌 착용 청구를 한 상태고요. 그것도 판결과 같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박시우 측이 많이 불리했었는데요.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경찰이랑 싸우는 듯한 이미지를 보였던 부분, 그 다음에 약물을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었고 그 후배 연예인 K씨가 함께 성폭행을 했다라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불리했었는데 카카오톡 전문을 서로 공개하고 하는 과정부터는 그러니까 백중세로 돌아섰고 최근 들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고소인 A양의 선배로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여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지면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이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박시우, 고영욱, 평행이론 업적의 배역. 연일 끝없는 폭로 전부터 거짓말 탐지기, DNA 검사까지 CSI에 버금가는 과학 수사를 받았던 박시우. 웬만한 법적 지식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전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리고 고영욱 역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도 범죄 사실이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들이 당당하게 검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극중 배역으로 쌓은 지식도 한몫한다는 말씀. 검사 프린세스에서 서인우 검사로 열연한 박시후. 미국물 먹고 건너와 한방의 변호사가 된 일명 스카이 중의 스카이. 정의를 위해선 국선 변호사도 자처하는 꽃미남 서변. 그러나 승소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모습은 아마도 이때 터득한 게 아닌가 싶다. 고영욱 역시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 법조계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시생을 열연. 반찬 하나에도 불의를 참지 못하고 경찰서로 직행해 법대로 해결하려는 고지식한 연기로 웃음을 주었는데
지금은 웃는 게 아니야. 여기서 잠깐! 과연 박시호와 고영욱, 이목구비 중 한 부분만 보고도 이들의 운명 평행 이론을 밝혀낼 수 있을까? 사람의 관상에서 예. 눈, 코, 입을 봤을 때 가장 비중이 높은 부위가 어딘가요? 예, 눈이 가장 중요하죠. 눈은 이제 심장의 기운이 드러나는 곳으로 해가지고요. 한 50% 이상 차지한다고 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선생님, 제가 예. 눈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예. 이 사진을 보시고 예. 관상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이분 관상을 보게 되면요. 예. 누당 부분이 좀 약간 붉어져 있고요. 이쪽이 붉어져 있는 경우는 특히 여자 문제, 눈은 이제 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간은 우리가 피로를 관장하거든요. 이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눈 주위에 붉은 기운이 많이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일을 하거나 음주를 하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눈빛을 가진 분들은요, 판단력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히 음주를 한다든가 무리한 과로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생식 능력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정신적인 판단 착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사진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두드러지는 부분이 누당 부분이에요. 이 와잠 부분인데 와잠이 이렇게 굉장히 두텁고요. 주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단축해요. 특히 이 와잠 부분이 발달돼 있으면 성적으로 약간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자식을 낳으면 훌륭한 자식을 낳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결혼을 늦게 한다든가 자식이 없는 상태면은요, 되게 정력적인 성향으로 따지게 되면 매우 강한 병강세 못지않은 그 정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 밑에 살이 많아 성욕이 많다는 오른쪽 눈의 주인공은 고영욱, 그리고 간이 안 좋아서 눈이 빨갛다는 박시호, 간이 약해 술 먹고 벌어지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관상학자의 조언이 있었는데, 최고의 인생 전성기에서 40일도 채 되지 않아 여자 문제로 인해 이미지 추락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 역시나 관상에서 운명적인 평행 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박시호와 고영욱처럼 세대별로 여자 문제로 인해 연예계를 뒤흔든 스타들이 궁금하다. 여자 때문에 이미지 추락한 세대별 스타. 60년대 신성일, 원조 꽃미남이자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 의무 명세만큼이나 부인석을 태우며 화려한 스캔들을 뿌렸다. 최근엔 내연녀의 실명까지 담긴 책까지 출판해 주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7, 80년대 조영남, 워낙 프리한 스타일로 결혼 후에도 쉴 새 없이 바람을 피웠고 결국 40대의 나이에 20살 여대생과 사랑에 빠진 것이 부인에게 들통이 나서 결혼 13년 만에 이혼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90년대 이경영, 안성기, 박중훈과 함께 8, 90년대 한국 영화 전성기를 이끈 대표적인 배우.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 논란에 휩싸이면서 배우로서 최대 위기를 맞았고 이로 인해 한동안 연예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2000년대 H.O.T. 이재원, 가수 지망생을 술에 취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극적으로 합의, 3시간 만에 풀려났다. 평행 이론이 진행될수록 오싹함이 더해가고 있는데 다음 평행 이론은 더욱 놀랍다. 박시호와 고영욱의 과거에서도 평행 이론이 존재하는 것. 박시호, 고영욱 평행 이론. 연예계 알아주는 헌팅광 고영욱. 모델 겸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 유명한 A양은 10년간이나 고영욱의 대시를 받았다고 밝혔고, 아이돌 가수 B양 또한 고영욱이 연락처를 주지 않자 미니홈피 1촌을 신청했다고 폭로. 인기 탤런트 S양은 술에 취해 번호를 달라고 했지만 거절하자 화장실까지 쫓아왔다고 밝혔다. 90년대 한참 이제 가수로 활동할 당시에는 굉장히 소문이 많았었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의 기자들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본인도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강조했었는데, 사실 고영욱의 헌팅 전력은 워낙 소문이 났지만 재벌 2세의 꽃분남 왕자님 이미지의 박시호 역시 헌팅의 제왕이었다. 모 프로그램에서 박시호가 직접 밝힌 사실에 의하면 길거리에서 이상형을 발견하고 그녀를 쫓아가서 대시한 경험이 있고, 이를 거절당한 후 우연히 다시 만나자 다시 한번 대시,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우장 관리 역시 수준급이었다는데, 배우가 되기 전 헬스클럽에서 회원 관리를 했다는 박시호. 제가 여자 회원들한테 관심을 좀 받았죠. 눈빛만 봐도 나한테 관심 있는지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딱 붙은 민소매를 입었는데 이 자리에서 벗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참. 주변에 늘 여자가 끊이지 않았던 박시호와 고영욱. 박시호, 고영욱의 운명 평행 이론. 혐의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4명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고영욱.
언뜻 계산해봐도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본 사건이 조속히 신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박시우가 후배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만난 A양 역시 방년 22세. 박시우의 프로필 나이와 대조해도 14살이나 어리다. 이뿐이 아니다. 고영욱과 박시우의 고소녀들은 모두 연예인 지망생, 직업도 일치한다. 박시우, 고영욱의 평행 이론은 주변까지 일치한다. 그 첫 번째는 애완 고양이. 자신의 트위터에 고양이 양군의 모습을 올린 고영욱. 사실 고영욱은 10마리가 넘는 애견과 동거할 정도로 애견 마니아라도 알려져 있는데, 박시우 역시 트위터에 동거하는 고양이 사진을 올려 자신의 고양이를 끔찍히 아끼는 모습, 취향까지 비슷하구나. 그리고 이 밖에도 박시우와 고영욱 사이에는 소름 끼칠 만한 평행이론이 더 있었다. 꽃나라, 별나라, 천국, 지옥. 사후 세계를 알아보는 유딩용 이름점 꽃별천지. 놀랍게도 이들은 이름점에서 평행이론이 성립한다는 사실. 박시우의 본명 박평호, 박평호의 이름점은 꽃별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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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나라. 고영욱이 소속됐던 그룹 룰라 고영욱의 꽃별천지 이름점 또한 꽃별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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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나라. 아이고,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이거. 박시우, 고영욱 주변의 일치는 또 있었다. 고영욱이 소속했던 그룹 룰라의 멤버들이 모두 위기를 겪었다는 점.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으로 한동안 연예계를 떠났던 이상민, 해외 원정 도박 파문으로 현재 칩거 중인 신정환, 그리고 친한 언니의 살해 현장 목격자로 우울증을 겪은 체리나, 안 풀리는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어서 페이스오프를 감행한 김지현까지. 박시우와 같이 술자리에 동석한 후배 K군 역시 성범죄 논란에 함께 휘말려 본명 공개는 물론 구설수에 올라있다. 여전히 운명의 평행이론을 거듭하며 진행되고 있는 사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박시우와 고영욱. 과연 이들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박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재판 결과를 떠나서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부터가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어떻게 할지 여부. 사실 이렇게 크게 불거졌다가 무혐의가 되면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우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할 텐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우선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가게 될 경우에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정확한 물적 증거가 있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고, 재판에서도 굉장히 좀 한참을 내다보기 힘든 사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영욱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재판에서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한 가지 사건이 더해지면서 상습성에서 굉장히 좀 드러났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국민 여론이 워낙 고영욱 씨한테 불리하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고영욱 씨가 불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역시 이 사건 역시 물적 증거가 정확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아직 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대한 언론 노출을 피하며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 그렇다면 해외 스타의 경우엔 사건 사고 후 어떻게 대처할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페리스 힐튼은 로스앤젤레스 교도소에 수감. 감방에서 참회의 나날을 보내나 싶었지만 출소 직후 곧장 감옥 출소 기념 파티를 열어 파티걸로 복귀했고, 할리우드의 트러블 메이커 린제이 로한은 2007년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감옥에 가지 않는 대신 전자팔찌형을 선고. 그러나 전자팔찌를 액세서리 마냥 내보인 채 클럽과 수영장을 돌아다니다 파파라치에게 불명예스러운 사진을 찍혔다. 세계적인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은 2007년 아끼는 청바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정부를 폭행해 머리에 4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혔고, 혐의를 인정해 가벼운 형량인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지만 2008년 공항에서 자신의 짐을 검색하는 경찰 2명을 폭행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운전기사를 폭행해 엄청난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봉착했다. 그리 본받고 싶지 않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사고 대처법. 운명 평행 이론으로 묶인 두 사람은 아무쪼록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많은 분들 또한 피로감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본 사건이 조속히 신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두 사람. 진실 공방이 한창인 요즘 누구 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궁금타 마칩니다. 궁금타 앞부분을 못 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검색창에 궁금타 편성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성표가 쫙 뜹니다. 여러분들은 몇 회인지 확인하고 다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궁금타는 212회입니다.